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 누가 부르겠죠? 거기 누구예요? 당신들이 날 관찰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 날 여기서 보내줘요. 애들 장난 같은 짓은 이쯤에서 그만둬요. 좋아요. 이거 아주 재미있군요. 하지만 농담이란 짧을수록 좋은 거래요. 이제 날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난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요! 이봐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Habla español, señorita? ¿Fala portugués? ¿Sprechen Deutsch? Hello. Bonjour, mademoiselle. Buenos días. 한국이야. 버튼 수작 좀 잠깐 하시지. 그러고 보니 나랑 같은 언어로 쓰시는 분이군요. 제가 어쩌다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지? 그래도 발 부러지겠어요, 예? 말해. 이거 나중에 숨을 못 쉬겠어요. 발을 뒤로 잡아당기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고 숨이 가빠지잖아요. 중량통이 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놓고 얘기합시다. 이런 조건에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여기가 어디야? 보이다시피 우리는 거대한 상자에 갇혀 있어.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요. 그런데 너 나는 라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죠? 저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방금 누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무슨 소리가 들렸어. 우리한테 들리지 않게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지. 어이! 이봐요! 여기요 여기! 우리를 여기에서 꺼내줘! 경찰을 좀 불러줄래요? 도와줘! 소용 없어요. 내가 이미 다 해봤어요. 누군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데 기척도 안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늠 좀 환자들이군. 숨어서 훔쳐보기 좋아하는 변태 세포들. 우리를 훔쳐보겠다고 돈까지 냈을 거야. 그런 경우에는 관객이라고 부르죠. 이 안쪽과 양옆에 카메라들이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카메라들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한테 중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받은 건가요? 오! 정말 감격스럽군요. 정말 감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먼저 저를 뽑아주신 제작팀 여러분들과 제 연기를 보고 곧 저에게 지지표를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할 줄 아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180도로 다리 벌리기를 할 줄 알아요. 갑니다. 저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음악이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뭐예요? 무슨
친구, 당신이 싫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기분 잡치는 소리 하는 거야? 석근짜리 타잔 복장으로 봐서 보통 여자가 아닐 거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 심할 줄 몰랐네요. 당신 목에 카메라가 어디 있는 것 같아? 누군가 우리 찍고 있다면 작은 적색 불빛이 있어야 정상 아니야? 드디어 공연을 끝낸 건가요? 참나는가 보네. 하긴 그럴만도 하지. 당신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할 테니까. 네, 그렇군 하고요. 대중 앞에서 고작 이런 모습밖에 보일 수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근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선발되었을까? 나도 그게 궁금해요. 근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거냐고! 이봐요!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 연기가 마음에 드세요? 제가 아름다워 보이나요? 뭐 다른 걸 보여드릴까요? 저는 규칙을 알고 싶어요. 그게 우리 권리 아닌가요? 저들이 내 초상권을 침해하도록 내버려 두시옵소서. 이봐요! 나를 찍고 있는 거라면 먼저 돈 얘기를 해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방송에 내 얼굴을 먼저 팔기 전에 난 매니저와 상의하고 싶은데. 나 솔직히 말하면 매니저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 아 이거 너무 불쾌해. 우리에게 규칙을 알려주지 않은 건 상식이 없는 거라고. 근데 당신은 매니저가 있어? 그건 정오쯤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내가 한창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안개가 sus었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본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필름이 끊겼어요. 나하고 비슷하네. 저 사람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모양이지? 막 캐스팅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아무데나 쳐들어가서 사람들 끌고 오나 봐. 그나저나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대가로 뭘 받게 될지 모르겠네. 호화 저택 한 채나 경비행기 한 대쯤 받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최고급 경주용 자동차를 받게 될지도 몰라. 페라리를 몰아보는 게 내 꿈이었는데. 근데 당신은 왜 자신이 할 줄 아는 걸 안 보여주는 거야?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어. 그러다가 탈락하게 될걸? 밑잘 본전하냐? 이런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이럴 게 뭐가 있냐고요? 호모사피엔스의 존엄성을 잃게 되죠. 아이고 그러셔. 그 말하는 본새가 영 가짠네. 내가 말본세가 뭐 어때서요? 나는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 교양이 없고 어휘가 빈곤한 게 최신 유행으로 간주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살균된 가운, 도수 높은 안경, 덥수룩한 머리. 당신이 유행에 깜깜한 사람이라는 건 누가 봐도 금방 알겠네. 그럼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게 요즘 유행하는 건가요? 최후의 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경쟁하게 만들어 놓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즐기는 게 최신 유행인가 보죠? 그건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고대 로마인들이 글라디아토르들한테 칼싸움을 시키면서 했던 일입니다. 이른바 빵과 서커스라는 농민의 정책이었죠. 배누란 영화 봤어요? 예를 들어도 하필 그런 구닥다리 영화를 들먹을 게 뭐야? 꼭 생긴 대로 논다니까? 당신은 어렸을 때 애늙은이라는 소리 꽤나 들었을 거야. 틀림없어. 내가 그쪽 직업을 한번 맞춰볼까요? 코미디 프로그램의 사회자인가요? 아니면 뭐 카바레 댄서? 스트리퍼! 진짜 꼴찌다. 미안해요. 맞춰보려고 했는데 복장이 워낙 특이해서 내가 알 수가 없네요. 그나저나 이름이 뭐예요? 그런 거 알아서 뭐하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올래요?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면 당신의 그 태도에 반감을 가지게 틀림없어요. 시청자들의 반감을 사면 투표에서 떨어지기 십상이죠. 하지만 언제 온 줄 아세요? 나는 치사하게 이기고 싶진 않아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소개 장면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제작진들이 알아서 편집할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울 멜리스라고 합니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만타 발디니. 그럼 하시는 일은 뭔가요, 말든이야? 제가 보기엔 배우이신 듯한데? 배우는 아니시면 뭐 예술을 하긴 하죠. 예술을 하신다면 그림을 그리시네? 아니면 조각가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뭐 작곡가? 발레리나? 조형예술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서커스 예술가라고 할까요? 저는 호랑이 조련사입니다. 호랑이 조련사요? 그거 참 흔치 않은 직업이로군요. 용기가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그 무시무시한 야수들이 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나요? 아니요, 아무 일 없었어요.
걱정해 주시니 고맙군요, 라우 씨. 우리 호랑이 조련사는 많은 경험과 숙련이 필요한 직업이죠.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분야의 분야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자, 그 복장은 호랑이들의 털가죽 빛깔과 잘 어울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맞습니다. 뭐 앞서 질문에 대답하자면 저는 공연할 때마다 매번 불안과 긴장을 느껴요. 녀석들이 덩치 큰 고양이라는 걸 잘 아니까. 이 말이 무섭나요? 우리 서커스 단에서는 호랑이들을 흔히 큰 고양이라고 부르죠. 이제껏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페퍼로니 아저씨의 한쪽 고환이 떨어져 나간 일이 있었어요. 그 부르랄 때 부르라는 늙은 숨기는 새끼 맞아. 그 뒤로 아저씨는 나탈리 아줌마랑 부부싸움 자주 해요. 그래요. 야, 우리가 덕분에 아주 독특한 예술 세계를 알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마귀야. 정말 흥미로워요. 제가 샹이라는 애칭으로 불러도 될까요? 샹. 네. 샹. 네. 샹.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중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잠깐. 내가 맞춰볼게요. 치즈 장수. 아니야. 그 햄 소시지 장수? 그래. 그런 직업으로 가진 사람으로 보기에는 말주변이 너무 좋아. 정신과 의사. 사람들의 머리를 단순하게 만들고 뇌를 세척하는 사람인 거야. 저는 과학자입니다. 지식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죽음을 가져오는 바이러스 따위를 만드는 사람이군요. 규모가 아주 큰 어떤 화장품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설마 실험한답시고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그 추악한 사람들 중 하나는 아니겠죠?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서 그런 실험들을 합니다. 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뾰루지나 가려움증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연구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생체를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생체 분해를 하는 분. 생체 분해가 아니라 생체 해분입니다.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아주 끔찍하더군요. 뉴스에서 보시는 걸 맹신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선텐크림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햄스터들을 몇 시간 동안 자외선에 발에 놓아줬어. 그래야 그래요. 또 철없는 애들처럼 구는군요. 좋아요. 그에 걸맞게 대답해주죠. 얘야, 그거는 네 피부가 햇볕에 더 보기 좋게 그을게 하기 위한 것이란다. 당신들은 원숭이의 머리를 잘라요. 몸에 다른 부분이 없어도 뇌가 계속 기능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얘야, 그건 너의 두통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란다. 당신들은 토끼그네 샴푸를 넣기도 해요. 얘야, 그건 너의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것이란다. 당신은 정말 지독한 멍청이야. 그런데 말이죠,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나와 가까운 동료들 중에 말라리아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보통 살아있는 모기를 이용합니다. 우선 모기들이 가득 들어있는 통에 토끼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모기들이 일제히 덤벼들어서 토끼를 마치 검은 모피처럼 덮어버려요. 모기들이 떠나고 나면 토끼의 피가 쭉쭉 다 빨려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있죠. 그만해. 낯짝을 갈겨버려서. 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뇌에 암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생쥐들이 몇 주 동안 켜놓은 휴대전화에 묶어두었죠. 결국 녀석들은 내 다리를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더군요. 내가 여기에 갇혀있는 신세만 아니라면 당신을 당장 고발할 텐데. 당신 같은 자들 모두 깜빵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자는 정말 비열해요. 제가 비열하다고요? 당신들이 어떻게 호랑이를 조련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불에 밝은 새로 호랑이 다리를 지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처음에만 그러는 거야? 그 뒤로는 호랑이를 스스로 박수갈 쳐가는 걸 아주 자랑스러워해. 당신네가 하는 실험과는 전혀 다른 거야? 하나도 다를 게 없죠. 동물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고통받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죠. 당신의 호랑이들은 녹슨 철제 무리에 갇혀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먹고 시끄러운 군중의 구경거리가 되죠. 당신이 큰 고양이라고 부르는 그 백수의 왕들이 당신을 위해 뒷발로 일어서는 묘기를 부리긴 하지만 그게 제가 좋아서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나를 좋아해. 그래요? 정말 그들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언제 일주일쯤 녀석들을 굶겨놓고 그들의 우리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녀석들이 당신을 어떤 식으로 좋아하는지 아주 잘 알게 될 겁니다. 들어가라면 내가 못 들어갈 줄 알아? 난 그거 맞나?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자, 당신은 남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이었죠? 뭘 알긴 하고 떠들어야지. 서커스는 좋은 거야.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렇구나.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동물들을 학대하신다. 야, 이거 말 되네요. 그래도 내가 하는 실험들은 점잖은 구석이 있어요. 적어도 남들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행해지니까 말이에요. 당신이 대화하기가 어렵네. 사과해. 당장 사과해. 뭘 사과해. 이게 뭐야? 전기 충격이에요.
당에서 왔어요. 이 바닥이 전기가 터는 교체예요. 아, 아파라 진짜. 이봐요! 당신들 이러면 안 돼요? 국제사면위원회에 이 일을 알리겠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요. 난 나가고 싶소. 나 이제 나가야겠어. 이봐요, 내 말 듣고 있어요? 방송이고 뭐고 이제 다 그만둘게요. 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감정 때문에 뇌회에 합성이 생겼나? 입 다무시지 신앙심 없는 양반. 아, 그럼 도대체 왜 이런지 이유나 좀 합시다.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조금 전에 느낀 것은 전기 충격이 아니라 바로 벼락이었어. 주님의 번개였다고. 내가 보기에 우린 살아있는 게 아니야. 우린 죽었어. 당신도 나도 죽은 거야. 완전히 들어왔군. 모르겠어? 안개, 실신, 하얀 빛. 우리는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었다가 여기서 깨어난 거야. 여기 천국에서 말이야. 천국이요? 그럼 저기서 우리를 관찰하는 자들은 천사들인가요? 하늘나라의 심판관들이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저 우리를 관찰할 뿐이야. 그들은 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때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악행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를 게으르고 교만하고 인색한 데다가 셈이 많았으며 거짓말을 했고 식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우리를 관찰하는 자들이 천사가 아니라 악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이교도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보기에 우리가 지옥에 와 있다는 가정이 더 그럴듯해요. 사람들은 흔히 지옥을 뜨겁고 무시무시한 곳으로 상상하게 했었죠. 근데 진짜 지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방이 막혀있고 텅 비어있으며 깊은 정적이 감도는 차가운 장소. 감시당하는 느낌은 들지만 감시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 타인의 은밀한 시선. 이게 바로 지옥이죠. 신앙 없이 산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우리 차분하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생각하고 자신할 게 뭐 있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면 볼수록 당신이 한 그 가정에 의심이 가요. 의심을 의심하면 믿음이 생길 거야. 미안하지만 난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지 않아요. 나는 이 수족관 같은 곳에 코피무늬 옷을 입은 여자와 함께 갇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뿐이에요. 내 손목을 만져보면 맥박이 느껴지고 내 가슴에 손을 대보면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걸로 밀어볼 때 나는 멀쩡히 살아있고 정신도 온전하게 분명해요. 결국 당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진짜. 헐. 내 눈에 보이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래? 알람이에요. 알람? 그럼 우리 지금이 아침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아침인대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따져본 적이 없네요. 그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내가 이 전화기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 12월 17일이에요. 오늘은 24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군요. 24일이라고? 크리스마스 전날이잖아. 역시 응답이 없어요. 통화하는 적이 아닌가 봐요.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게 이상해요. 우리가 천국에 와 있다더니 그게 아닌가 보죠? 우리가 천국에 와 있다면 생명 욕구에 필요한 그런 욕구들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고파. 목말라 배고파. 소리쳐봐야 아무도 안 올걸요? 우리는 로빈스 크루스처럼 운명에 내맡겨져 있어요.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네. 아무도 오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잡아먹게 될 거예요. 왜? 주제를 알아야지. 자기가 잡아먹힐 만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인가 봐. 내가 보기에 당신이 꽤나 먹음직스러워요. 자기의 신앙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다투부터 폭력으로 넘어가니까요. 이거 나를 가만히 자식! 내가 이게 뭐야? 감촉이 묘하네요. 칩 같기도 하고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먹을 수 있는 걸까?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 당신 과학자니까. 맛이 어때? 맛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빵맛과 종이 맛이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미사때 받아먹는 그 밀떡 맛인데? 어쨌든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천국도 지옥도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당신한테 증명해 보이는 게 나타난 셈이군요. 우리가 영양으로 섭취한다는 것은 아직 물질 세계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잘난 척 그만하고 이거나 드시지. 우리를 낮춘 자들이 치밀해요. 저들은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반응하는 겁니다. 당신도 방금 확인했듯이 내가 당신의 두 손목을 잡고 있을 때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내가 증명해 볼게요. 아, 손대지 마. 잠깐만. 나! 맞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예요. 저들은 우리가 신체 접촉할 때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저들은 우리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들은 우리가 신체 접촉하는 것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건 밀떡도 칩도 아니야.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야. 아하, 당신자들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지 않으신 거야. 이보세요 하느님. 만약 제 말을 듣고 계시다면 이왕 내려주시는 김에 햄과 버터가 들어간 샌드위치와 맥주도 좀 내려주세요. 담배 한 개비도 곁들여 주시면 더욱 좋고요. 저들은 지금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를 벌하기 위해 전기 충격을 주었고 상으로 먹을 걸 내려주었다고요. 우리가 동물들에게 겪게 했던 걸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거야. 나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그래요. 당신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벌을 받는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닥쳐. 당신의 죄는 또 있어요. 당신은 말하는 게 상스러워요. 당신 종교에서 말하는 7가지 큰 죄 중에 상스러움은 안 들어가 있나요? 그놈의 입을 내가 다물게 해. 와, 상스럽고 남부하고 식탐 먹고 정말 용서를 빌어야 게 많네요. 용서에 거치고 탈욕스러운 걸 먹어도 당신 죄는 또 있어요. 뭐? 노출증도 있고 이 미신적인 생각에 잘 빠진 데다가 변덕스럽고 완전히 히스테리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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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네. 이제 기술 안 통할걸요? 나도 악연에 킥복싱을 배운 놈이라고요. 어이구. 한번 혼난 거 좀 부족하다 이거지? 좋아, 내가 따끔한 맛을 더 보여줄게. 하! 옳지, 잘했어. 마음을 좀 갈아주고 참아야겠어. 좋아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행동의 틀을 짜놓는 게 좋겠어요. 각자의 영역을 정하기만 하면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구역이야. 나머지는 당신 구역이고.
어떤 사회학 연구 논문에서 읽었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영역에 집착하는 동물을 하더군요. 난 지금 그 논문의 주장이 옳다는 거 확인하고 있어요. 뭐 하긴 내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침대에다가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었어요. 뭐 이불이나 소파나 욕실 선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영역에 대한 인식은 우리 종의 기본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예요. 결혼한 적 있나 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나서 혹시라는 생각으로 결혼했다가 역시 이혼하고 또다시 결혼할까 중이요. 사실 그건 놀랄 일도 아니지. 제대로 된 여자치고 당신 같은 남자를 풀타임으로 견뎌내줄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내가 보기에 그런 여자를 상상하기 쉽지 않을걸? 너무 그러지 마셔. 언제나 못 견뎌서 떠난 건 내 쪽이었으니까. 여자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영역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경향이 강하죠. 주말에 장인장모를 뵈러 가는 일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것부터 각권의 마지막 보루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각본의 마지막 부로? 내가 맞춰볼게. 아침에 욕실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텔레비전 리모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가정의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징표죠.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저녁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남자가 이 마지막 상징마저 이르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셈이죠. 여자에 관해서 장황한 이론을 늘어놓는 남자들은 여자를 무서워하는 거라던데. 사실이에요. 나는 여자가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남자가 무섭기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나는 여민가이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죠. 여민가? 꼭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말로 잘난 척 해야겠니? 인간을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사실 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스트레스에 찌든 도시인들도 싫고 시골의 농부들도 싫어요. 그럼 여기가 당신한테 딱 좋겠다. 나는 나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정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투표하지 않고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예 낳지 않죠. 그리고 텔레비전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집에 아예 놓아두질 않아요. 또 서커스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근처에도 가지 않죠. 그럼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건 겨울에 스키 타러 가지 않는 거, 여름에 해변에 인파에 끼지 않는 거, 내가 태어난 도시의 축구팀이 이기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성탄절 때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걷게에서 선물 사지 않는 걸 좋아해요. 누구도 당신하고 살려면 재미하고 담을 쌓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듯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짓고 헛웃음을 껄껄거리기도 하죠. 난 그런 의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거짓으로 행복한 척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서 뭐 술이나 마약이나 진정제나 수면제처럼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사는 것을 견디게 해주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게 해주는 것들 없이도 밤에 아주 잘 잡니다. 나는 좋아하는 게 세고 셌는데 우선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 멸치와 브로콜리를 넣은 라자냐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저녁에 피자 굽는 화장 옆에서 우리한테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는 페퍼로니 아저씨랑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나탈리 아주머니를 사랑해. 나는 올리브 기름에 그 살짝 튀긴 양파 냄새랑 그 냄비 속에서 막 뽀글거리며 익어가는 오래가는 스트를 좋아해. 나는 내 호랑이들을 좋아하고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계실 하느님도 좋아하지. 당신은 마시멜로로 된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생을 살군요. 나는 내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게 좋아. 그 서커스단에서 남자애들과 막 구슬치기 하다가 무릎에 멍이 들었던 일이며 코끼리 똥을 처음 보고 배꼽 빠지게 웃었던 일을 떠올리는 게 좋아. 나는 공연을 끝내고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그 순간을 좋아해. 설령 관객이 10명밖에 되지 않고 그들의 갈채가 열렬하지 않다 해도 나는 그들이 막 손뼉을 마주칠 때마다 황홀한 기분을 느껴. 그게 바로 나의 마약이고 나의 진정제야.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밤에 잠을 아주 잘 자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당신 인간을 좋아하지 않는 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침을 뱉는 건 비겁한 짓이야. 인간은 전체적으로 봐서 비겁한 동물입니다. 나는 생쥐와 토끼와 햄스터 같은 동물들을 자주 접촉해봐서 그걸 알아요. 우리가 가하는 고통을 견뎌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용기와 자기 희생에 저절로 탄탄히 나오죠. 나는 그들한테 고통을 주면서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존경하면서 그들을 희생시킨다는 게 말이나 돼? 그들은 고통 앞에서 이겨납니다. 나는 실험실 행쥐들이 자기들의 새끼들을 죽이는 걸 봤어요. 새끼들이 내 실험에 희생되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죽이는 겁니다. 흰쥐들은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문제들을 위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애쓰더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두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그저 공황과 말다툼 사이를 막 오가고 있을 뿐이죠. 그거야 당신이 자꾸 아, 그건 그렇고 당신은 결혼했어요?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기다리고 있지. 뭐 동화 속의 왕자 같은 남자를 기다리는 건가요? 와, 난 처음에 당신이 뉴스에 나오는 이미지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순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가슴이 막 뭉클해진 걸 느꼈어요. 근데 동화 속의 왕자 같은 남자가 나타나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뭐랄까? 바보 같다 이거야? 흔치 않은 일이죠. 아니, 저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당신 같은 불의 여자들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내가 동화 속에서 튀어나오기라도 했다는 거야? 감성적인 소녀 취향이 꿈이 귀엽네요. 나는 어디선가 그 매력적인 왕자님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 언젠간 그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린 결혼할 거고 아이를 5? 아니야 6. 아니야 5 그래. 5 명은 알 거야. 그런데 그 운명의 남자를 어떻게 알아보죠? 첫 키스. 그 키스를 받으면 왕자님으로 변한다는 개구리 이야기인가? 맞아. 와, 그 왕자님 찾겠다고 이제껏 많은 남자들이랑 키스 꽤나 했겠네요. 근데 어떠한 키스도 마법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어. 그 마법의 효과라는 게 뭐죠? 그게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온몸이 막 전율에 휩싸이고 마음속에 물결이 일어서 막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거. 한마디로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막 온몸에 전기가 막 짜라라라. 그런 거구나. 하지만 그 왕자님도 1년쯤 지나면 당신을 본 채만 찰걸요. 그러면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가 주느냐가 아주 중요해지죠. 그 남자는 안 그럴 거야. 그런 쫀쫀한가는 거리가 멀 거라고. 당신이 어떤 식으로 구애 행동을 하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아요. 당신은 야생마 복장을 하고 서커스 공연을 하면서 남자들을 유혹하죠. 공연이 끝나면 당신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당신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하죠. 그러면 당신은 그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죠. 아니야. 대개는 클럽에서 일을 벌여. 클럽!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클럽에서 춤추는 게 파트너를 고르기 위한 새로운 의식인데 말이에요. 그 의식은 상대방의 얼굴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서 거행되고 일체의 대화가 없도록 소음 속에서 진행되죠. 나는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 그게 어때서 그래? 문제될 거 없잖아. 놀라운 것은 그런 의식이 유행하기 시작한 뒤로 우리 종이 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짝을 짓는지 생각해봐요. 그저 어둠과 소음 속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요. 그 결과 거꾸로 된 다민설이 나타나요. 가장 쓸모없는 자들이 짝을 짓고 생식을 하는 거죠. 가끔 밤에 꿈에서 그 남자를 보기도 해. 그 남자 금발의 파란 눈이야. 키가 크고 잘생겼어. 피아노도 막 되게 잘 친다? 면도기 광고에 나오는 영화배우 같기도 하고요. 당신은 생도 나겠지? 인생을 망친 사람이니까. 그런 환상을 꿈꾸고 살면 행복한가요? 남의 꿈을 깨트리는 게 당신의 유일한 즐거움인가 보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모양인데 난 당신을 이해해요. 나도 가끔씩은 순진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게 한결 편안해질 테니까요. 가장 좋은 건 각자 저마다의 영역을 지키며 사는 거지. 당신은 거기에서, 난 여기에서. 이 경계선을 넘지 않기야. 알았어? 좋으실 대로. 그래도 가끔씩은 한복판에서 만나 손잡고 힘겨루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먹을 걸 내려줄 테니까 말이에요. 오케이. 하지만 당신이 수상쩍은 태도를 보이거나 가짜는 언행으로 자꾸 도발해 온다면 네, 알아요. 당신이 내 귀를 잡아 뜯거나 내 눈을 후벼 파리하거나 할 테니까 말이에요. 저 분명히 해줄 게 한 가지 더 있어. 여기 화장실도 없고 몸을 숨길 가구도 없어. 그래서 내가 용변을 보고 싶으면 당신에게 고개를 돌리고 길을 막으라고 요구할 거야. 그거야 문제는 또 없죠. 나도 그쪽한테 똑같은 걸 요구해야겠네요. 오, 그렇게 얌전하게 나오니까 서로 좋잖아. 당신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데를 좀 참아줄 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될지 모르지만 저들이 우리의 배설물 처리 방법을 생각해 두었길 바래요. 우리에게 물을 주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았겠지? 아, 나 점점 더 목이 말라. 마실 것을 줘요! 물 좀 주세요, 물! 아, 목말라.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걸 저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마실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또 다른 몸짓을 시도해봐야 될 거예요. 아, 목말라. 가만히 있어. 뭐야? 뭐야 이게?
내가 보통 동물들한테 이런 걸 넣어줄 때는 이런 걸 이용하면서 저린 다리를 풀라고 그러는 것. 네. 손가락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재밌어. 이건 미치광이들의 장난이에요. 천만에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게 능사는 아니야.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아 스톱 사만차. 제발 그 유치한 장난 좀 그만 보여.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담배 한 대 폈으면 딱 좋겠네. 어이구,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저의 기회라. 한번 해보겠어? 막 이렇게 피다 보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돼. 환각을 일으키기까지 하니까 그리 불쾌하진 않을 텐데. 땀을 흘려서 목이 더욱 마르겠네요. 선생님. 내가 왜 진짜 이 생각을 못했지? 근데 저들은 우리가 싸우면 전기 충격을 가해요. 당신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몰라. 저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먹을 걸 내려줘요. 당신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수수께끼 노래는 그만하고. 이건 하나의 놀이고 하나의 구경거리예요. 어디인가 분명히 관객이 있어요. 저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동물들한테 그랬듯이 저 장난감 우리한테 준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아주 경멸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 저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집은 더 일찍 끝날 것이고 우리는 집에 더 일찍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한 건데 만일 상이 있다면 내 것까지 당신한테 다 줄게요. 겁내지 마요, 사만타. 가까이 와요. 자, 이제 경계선을 넘어와요.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할게요. 어서 나한테 키스해줘요. 괜찮아. 흥분하지 말자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자. 저기 라울 있잖아. 내 대답은 노야. 나면 하는 것도 안 돼요. 꿈도 꾸지 마. 어디 지금 안 하면 내야만 해요. 진짜. 이 틈을 타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내가 분명히 경고한다. 혹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요. 아니야. 내가 당신 속셈을 모를 줄 알고 우리가 서로 어루만지고 쪽쪽 빠는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당신이 방금 말한 게 규칙인가 봐요. 그런 규칙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고 이거 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다 있는 셈이야. 만일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한다면 화장실을 따로따로 갖게 될지도 모르고 작은 오두막이면 매트리스를 갖게 될지도 모르는데 설마 내가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를 얻으려고 당신에게 마음에도 없는 나약을 떨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미안해요, 사만타. 나는 그저 감금 상태에 있는 우리 조건을 개선해 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 꼬락선 일을 좀 봐. 당신은 성욕의 면역을 주는 백신이야. 도대체 어떤 여자가 당신이랑 자고 싶어 하겠냐고. 변태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말 다 했어요? 게다가 나는 이미 말했듯이 금발에 파란 눈에 키가 큰 남자들만 좋아해. 네, 알아요. 그리고 당신과 마법의 키스를 나눈 개구리가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개구리는 당신을 만나지 못한 것을 슬퍼하면서 당신을 일편단심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 그리고 일편단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바로 그 개구리라고 생각해봐요. 나하고 키스를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매력적인 왕자님으로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어요? 또 개구리라면 기꺼이 키스하겠어. 하지만 두꺼비하고는 못해. 내가 완력을 사실 입술을 치면요. 어이구 그러다 부자들은 계속 거듭 차이자들이 전해줬었지. 진짜
동화 속의 왕자 같은 남자 기다린다는 여자에게서 그딴 말이 나오다니 참 우아하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나는 온전하게 정말이지 온전하게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랑에게도 할 수가 없어. 아니 누가 당신한테 사랑을 느껴요? 나는 그저 신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또 먼저 그 뭐냐 약간의 그 애무를 생긴 의사를 그것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그 남들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요. 당신 여자가 안 된 지 오래됐지 않니? 아 정말 진짜 뭐야 이거 진짜. 어디선가 읽었는데 미국의 한 논문에 새끼를 낳으려 하지 않는 암수 판단성이 있었대요. 사육사들은 그들한테 장난감을 주었죠. 그러자 그들이 고민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장난감을 받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거 봐요, 성악가. 차 타기에. 올라가 볼까? 그래요, 어서. 당신이 올라가. 뭐가 보여? 천장에 작은 구멍들이 보여요. 그리고 한가운데 커다란 뚜껑문이 있네요. 저들이 이 문으로 우리를 내려보낼 게 틀림없어요. 당신이 여기 와서 내 다리 잡아주면 문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손 닿았어요. 그래? 어서 열어봐. 가벼운 자세 같은데 뼈가 단단하지가 않은데요. 더 세게 밀어봐. 그게 쉬운 줄 알아요? 됐어요. 됐어. 됐어요. 해냈어요. 뭐가 뭐야? 커다란 방이 보여요. 천장이 아주 높아요. 높이가 한 20m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뭘 꾸물거려? 어서 도망치자. 올라가서 나 잡아. 올라가. 들어줄게. 올라갈 수 있겠어? 왜? 빨리. 왜? 뭐야? 왜 그래? 저 위에 저기 뭐? 저 위에 있어요. 뭐가 있는데? 누군가가 있어요. 누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뭔데 그래? 좀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나는 한쪽 눈만 봤어요. 한쪽은? 누가 있는데? 그건 아주 말을 걸었어야지. 그가 보통 눈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어머니? 아니 어마어마하게. 하느님의 눈이야. 아까 내가 말한 게 맞아. 우리 천국에 와 있는 거라고. 우리 선택받았어. 당신이 본 건 하느님의 눈이야. 그건 노란색과 초록색이었어요. 한가운데 기계 재질 부분은 번쩍이는 검은색이었고요. 양서일 것과 상당히 비슷했어요. 거대한 개구리 같았다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말 못 믿겠거든. 당신이 올라가서만 봐봐요. 따지고 보면 당신이야말로 개구리 전문가니까 직접 확인해보라고요. 하느님이 아니야. 내가 보기도 아니에요. 전 어떤 동물임이 틀림없어요. 키가 10m는 돼요, 아니?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근데 하느님도 아니고 이게 텔레비전 방송도 아니라면 저게 도대체 뭐지? 저건 거대한 동물이에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동물이에요. 새롭다고? 어느 정도로 새롭다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죠.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럼 외계에서 온 생물인가? 사만나,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야! 굉장한 일이죠. 이건 안물이야! 그냥 꿈이죠. 나 자신의 세계 거짓말에 양목에서 깨어난
틀림없이 그들이에요. 아니야. 그들이 맞아요. 아니야. 그들이 맞아요. 아니야. 그들이 아니야. 아니 맞아. 어렸을 때 내 꿈은 인류의 대세가 되어 그들 나라에 파견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여기에 왔어요. 어디 가? 저들과 대화해야 돼요. 안돼. 저들은 외계생물이야. 그러세요? 나는 지구생물과 외계생물 차이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은 괴물이야. 왜 지구생물 아니고 다 괴물이라는 거죠? 저들은 너무 육축해. 거대한 개구리 같다고. 저들한테 키스하면 매력적인 왕자님을 가르칠지도 몰라요. 저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아 당신도 아는 소리예요. 저들은 우리가 푸득푸득 살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어. 인간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입에다가 깔때기를 대고 음식을 먹을지도 몰라.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 말고는 이 우주의 어떤 동물도 그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아기하게 먹어치울 거야. 우리가 먹음직스럽게 살이 붙으면 우리 목을 자른 다음 두 팔을 잡고 거꾸로 들어서 우리 피를 받아낼 거야. 그러고 나면 순대를 만들겠지? 우리 두 손과 발을 자를 거고 우리 배를 갈라서 야채를 다져 만든 속을 넣을 거야. 오늘이 크리스마스 전날이라고 했지? 저들의 기념일이 우리가 똑같을 리가 있겠어요? 우리는 뜨거운 기름 소스에 담겨서 천천히 익게 될 거야. 알맞게 익으면 감자튀김과 마늘빵에 둘러싸이겠지? 우리 몸에서 나온 지비의 소스와 뒤섞이면서 은근하게 국물이 생길 거야. 장식용으로는 콧구멍에 파슬리가, 귓구멍에 방울토마토가 하나씩 바뀔 거고 소금과 후추가 조금씩 뿌려지고 우리 고기가 식탁에 오르면 누군가 소리치겠지. 자, 다들 식사하러 와요. 우와, 맛있겠다. 이게 무슨 요리예요? 아 진정해요. 사랑고기야. 아주 연하고 색깔 좋은 사랑고기지. 따끈따끈할 때 먹으면 더욱 맛있단다. 어머, 그렇다니까 사랑고기야. 사료를 먹고 자란 사람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곡물을 먹고 자란 사람을 잡은 거란다.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탐욕스러운 어린 것들은 노릇하고 지르겠지. 아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잠깐은 누가 먹을래? 잠깐지 누구 줄까? 어머, 몸은 누가 먹을래? 아, 왜 그렇게 말이야? 엉덩이는 아니. 없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봐야 맛을 알게 돼. 어머, 아저씨? 아저씨는 내 사랑고기 요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익힌 거 아닌가요? 아, 반찬으로 백포도주 한잔 하실래요? 백포도주는 사랑고기 맛과 아주 잘 어울려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사랑고기에는 막 작은 뼈들이 많아가지고 목에 걸리거나 입에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쑤시개를 준비해놨어. 아 뭐하는 거야? 사랑고기를 먹은 뒤에는 사과 브랜디를 가볍게 한잔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배가 더부룩해지는 걸 막을 수 있죠. 사랑고기의 또 다른 문제 말이에요. 먹고 나면 배에 가스가 찬다는 거예요. 사만타 씨발 그만 좀 다른 해요. 남자가 있는데 누가 먹을래? 사랑고기는 명절 음식을 하는 그 말이거든. 저들의 몸집으로 볼 때 우리는 군것질 거리밖에 안 될걸요? 이봐요. 문 열어요. 당신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저들이 왜 저러는지 알겠어. 우리가 개구리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거야. 젠장 사만타. 정신 좀 차려요. 아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봐요. 이거는 모든 공상과학 연구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이건 실제 상황이라고요. 저들이 우리 위에 있어요. 저들은 유세리로 인류가 만날 수 있었던 최초의 외계인들이에요. 비록 눈길이 어찌 지금 부딪히지만 우리는 저들을 보았어요. 저들 너무 육축해. 저들이 무서워. 나 집에 가고 싶어. 연설문을 준비해야겠어요. 지내는 외계인 여러분 아니야. 논문이 있습니다. 더 간단하고 명확히 하자. 우리는 인간. 그거 저들 이미 알고 있을걸? 당신들은 진구. 나는 지구를 대표하는 대사. 당신들 친구라는 말 알아요? 저들에게 말을 거느니 굴들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는 게 낫지. 평화, 종족. 우리 두 종족 사이의 평화, 조약, 약속. 내가 바라는 건 문화와 과학 기술의 교류를 위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나는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에겐 보물과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고 만들기 어려운 물건들이 많소. 저들에게 당장 제시할 거나 있어? 당신 그 볼펜을 내놓으려고? 우리는 우주를 나눠 가질 수 있어.
반은 당신의 것이고 반은 우리들 것이요. 너반 나반. 저들이 우리랑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실험실의 생쥐들이랑 뭐 양식 개구리들 가지고 저들과 교집하겠다는 거야? 그럼 저들이 우리를 왜 살려보는 걸까요? 우리를 학대하면서 울분을 풀겠다는 거겠지. 인간에게 학살당한 자기네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일 거야. 기억 안 나? 중학교 생물 시간에 우린 개구리 넓적다리에서 신경을 드러내고 전기 충격을 주어서 다리가 움직이게 하는 실험을 했어. 살아있는 개구리를 가져가는 실험이었지. 이제 저들은 자기네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넓적다리에서 신경을 드러낼 거야. 왜 대답을 안 하지? 애쓸 거 없어요. 저들은 우리를 매우 열등한 쪽으로 여기고 있는 게 분명히. 이봐요! 위에 계신 분들! 우리는 뛰어난 지능을 가진 동물이에요. 이는 MC제곱. 설마 그런 것을 알려주는 동물을 잡아먹진 않겠죠? 이는 MC제곱 맞아? 저들한테 그런 음식은 선사시대의 것에 속할걸요. 그래? 아니야, 저들이 모르고 있는 게 틀림없이 있을 거야. 당신들 마요네즈 만드는 법 알아요? 그건 지구인들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이죠. 그러면 껌 자국을 어떻게 없애는지 알아요? 그거 얼음 조각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럼 모래가 입힌 레몬파이 만드는 법은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계예요. 그 손도 필요 없고 소리를 크게 지를 필요도 없죠. 게다가 아주 재미있는 소리를 내죠. 저들이 이걸 알 리가 없지 않겠더라. 이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여는 동물이 아니라고요. 아니 왜 우리한테 대답을 안 하지? 내가 만약에 소리를 내는 작은 외계인들을 만난다면 그들한테 관심을 가질 텐데 말이야. 혹시 우리를 채집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어렸을 때 나비를 수집했어. 나비를 병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는 피를 꽂은 것 같은데. 저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들은 평화를 애원하는 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외계인들 중에서는 악한 자들도 있지만 선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선하니 악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개구리 넓적다리를 먹을 수 있고 나비 수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당신 말대로 저들이 우리를 채집하는 거라면 저들은 우주의 온갖 종들을 암수쌍쌍으로 채집해서 견본들을 보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인간의 수컷이고 당신은 인간의 암컷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노아의 방주와 조금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규모가 훨씬 큰 방주, 우주적이지만 방주죠. 저들이 우리의 납치해서 여기 가둔 것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파리 식물원에 있는 지난 전시관 가봤지? 그래, 거기에 있는 동물들처럼 저들은 우리를 박제해가지고 지구인의 암수한쌍이라는 팻말을 붙일 거야. 그럴 생각이면 우리를 벌써 죽였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먹을 것과 물건들도 내려보내고 있다고요. 이거는 저들이 우리한테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결국엔 우리를 죽이고 말 거야. 내가 봤을 때 저들은 우리를 계속 먹여주고 놀이기구도 계속 내려보낼 거예요. 당신이 임신할 때까지 말이에요. 우리 막냈어요! 정말해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면 서로 함께 같이 있는 거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여기를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옥 같은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며 사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 우리 아니야? 당신이 원한다면 사람 우리라고 부르기로 해요. 어쨌든 우린 지금 잠깐만. 사람 우리? 왜? 외계인들이 지구에다가 사람 우리를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였다! 지금 일주일에 어떤 애들이 바로 여기 있었어. 저들이 지구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들 행성에 와 있는 거라고. 잠깐만. 태양계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지구밖에 없어. 그래, 우리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 있는 거야. 그럼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온 거야? 세상에, 나는 프랑스조차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느 지구에도 경험하지 못한 기나긴 여행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아무도 달보다 더 먼 곳으로 가본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누가 이런 여행 시켜달라고 했어? 나는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잠시 불편한 곳을 이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공기를 호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기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땅에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구와 마찬가지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중력의 크기도 지구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나를 납치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여신과도 같은 당신의 외모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야, 근데 나보다 괜찮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모델, 배우들 막 세고 스타들도 많잖아. 그러면 저들한테 서커스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커스를 처음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당신은 호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고 다른 우리 안에 있어도 편안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럼 당신은 왜 데려왔지? 당신은 동물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게다가 당신은 잘생기지도 않았잖아. 저들은 나의 지능의 흥미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군요. 나한테 지적인 능력이 있고 당신한테는 비무가 있어요. 당신들 정말 나를 바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저들은 우리를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라울, 우린 도망쳐야 해. 아니, 우리 아직 만족할 만한 결론을 하지 못했어요. 도망치기엔 때가 너무 일러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게다가 밖으로 나간다고 쳐요. 공기가 호흡에 적합하고 중력이 지구랑 똑같다고 해서 실험실에서 도망친 한 쌍의 햄스터가 갖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햄스터들은 고양이들의 적이 되고 말걸요. 외계의 고양이들이 얼마나 클지는 당신의 상상력에 맡길게요. 빨리 달리면 도망칠 수 있을 거야. 어디로 갈 건데요? 공항으로 가야지. 그래, 우리는 로켓을 타고 여기에 왔을 테니까 로켓을 타고 돌아가면 돼. 내 말 들어라. 우리는 일주일 후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우주선의 조종관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우주선의 조종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별들이 쫑쫑한 하늘에서 우리의 태양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큰 곰자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봤을 때 하느님께서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분의 관할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우리 두 사람을 돌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우린 망한 거네. 싫어. 나! 진구! 당신들 나라에서 지구를 대표하는 대상 노릇을 하고 싶소! 어디 갔어? 저 다른 눈이야. 아까보다 더 작은 눈이 우리를 보고 있어. 저들은 둘이야. 평화! 종족! 우리 두 종족 사이의 평화! 감사! 이렇게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소!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빤히 내려다보는지 봤지. 마치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어디 다치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눈치였어요. 알겠다. 나 뭐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 우리는 저들의 식당에 와 있는 거야. 그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바닷가재들처럼 말이야. 방금 저 위에서 우리 살핀 것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고려해서 손님들이었을 거야. 틀림없어. 정신 나간 소리 작작 좀 해요. 우리는 그 어항에 갇혀있는 바닷가재 신세야. 두고 봐. 조금 있으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되어져서 끓는 물에 산채로 던져질 테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저들은 지구에서 우리를 잡아다가 외계 식당의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절해놓고 있는 거라고. 아니 무슨 먹는 거랑 원수졌어요? 저들이 우리를 끓는 물에서 건져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두 점을 내고 소스를 잔뜩 바를 거야. 그만 좀 해요. 왜 내 모습도 약간 그만 좀 하고 진짜. 난 뜨거운 물은 질색이야. 샤워도 거의 찬물로 하는 사람이란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면? 저들의 함정에 빠지려는 건 아니겠지? 당신 과학자야. 과학자란 사람이 설마 저 따위 이야기를 믿진 않겠지? 저 따위 이야기가 뭔데요?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본 건 가짜야. 어쨌거나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다면 아니야. 분명히 아니라니까. 이러면은 그들이를 가져왔어! 그래요. 흥분하지 마요. 무슨 하루가 이렇게 고단해.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 너무 피곤해. 그만해. 공황 상태 빠지면 안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게, 우리가 나를 뭐 하겠어요? 우리는 외계인들을 만난 거고, 그들은 아주 친절하게 또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정말 아주 친절하죠? 우리가 태어난 행성인 지구가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요. 그뿐이에요? 그래. 그뿐이야.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안에 더더욱 그래요. 분명한 대비 시대, 뜻밖의 일들이 넘쳐나는 시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사태를 너무 부풀려서 파악하지 말고 너무 낙담하지 마요. 알겠죠? 그래도 눈앞이 캄캄한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꿋꿋하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갑시다. 자, 심호흡을 해봐요. 사람들은 지레 자신의 불운을 받아들이고 쉽게 동정에 빠지는 버릇이 있죠. 예전에 내가 열쇠 프로벨을 잃어버렸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아주 극심한 불안 상태에 빠져버렸죠. 고작 그 열쇠 프로벨 때문에 말이에요. 나는 실에 나쁜 일들을 상상했고 내가 밖에서 잠을 자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열쇠 프로벨은 내 재킷의 안감 속에 들어있었어요. 호주머니에 작은 구멍이 난 거예요. 그 구멍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을 경험했던 거죠. 그게 상상이 될까요? 나을. 우린 끝장이야. 이제 프랑스도 없고 유럽도 다른 대륙들도 없어.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대양도 없어.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져 버렸다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요? 성원자 괜찮아요? 사원타. 나을. 이제 지구가 없다면 남은 인간은 우리 둘뿐이야. 우리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았다고. 우리 두 사람이 마지막 생존자야. 내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 거대한 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야. 인류의 모험이라는 에피소드에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셈이죠. 마지막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이어지는 대화 드라마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 그 경우엔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지.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있었어요. 우리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내 말 잘 들어라. 우리가 함께하면 인류가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복구할 수 있어. 할 수는 있다 해도 그럴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마음이 없어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의무라고요? 뭐가 의무라는 거죠? 우주의 불행을 종속시키는 게 의무인가요? 인류의 작은 불씨를 살려나갈 의무가 있다고. 미안해요. 당신 혼자 잘해봐요. 인류의 몸을 여기서 멈추게 할 셈이야? 그럼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일만의 주저도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범죄자가 되는 거야. 누가 나를 심판하죠? 내가 한다 왜? 당신이 뭔데 나를 심판해요? 나에겐 내 종족을 보존할 권리가 있어. 그렇다면 나에게 내 종족을 비난할 권리가 있어요. 논거는 충분해요. 아주 명백한 논거들이죠.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내 논거들이 더 설득력 있을걸요? 과연 그럴까? 좋아요, 말든이야. 정 그렇다면 우리 정식으로 인류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합시다. 재판? 우리 둘밖에 없는데 무슨 재판이야? 재판을 열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해. 우리 둘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당신이 변호사를 맡아요. 내가 판사와 검사를 맡을 텐데. 그럼 배심원은 누가 해? 우리가 하지. 증인은? 그것도 우리가 하죠. 그럼 평균은 어떤 식으로 나게 되지? 인류의 멸종이나 생존이냐가 결정나게 되는 거죠. 단호하군. 공판을 진행한 결과 인류가 유죄라는 판결이 나면 우리는 각자 다른 공간에서 서로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 우주에는 인간은 아직 절대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인류가 구원될 자격이 있다고 판결이 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낳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 재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나름 벽실 같은 공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간단히 필요한 사항을 읽어줄게요.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곧 재판이 시작되겠습니다. 판사님 출정하십니다. 맞아, 참아,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검사 측 모두 진술을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검사로서 인류를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까닭은 인류가 스스로를 상대로 사전 모의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무엇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저는 라울 뭐라고 얘기했대? 무죄를 주장한다 하세요. 그래. 저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저는 지구의 종말을 정말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지구가 그렇게 파괴된 것은 인류가 사소한 분쟁을 타개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분쟁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인류는 유사 이래로 전쟁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겐 언제나 침략하고 정복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강제로 개종시키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침략자들에 맞서 인류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끈 선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의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역사학자 아니 아마추어 역사 연구가인 라울 멜리에스 씨를 증언 내에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폭력적인 침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인도 유럽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은 절기제조 기술과 계급제도와 말을 전쟁에 이용하는 법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5,000년 동안이나 이웃 민족들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호전적인 가치와 전쟁 영웅들에 대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 동안 일부 민족들은 다른 가치들을 지켜냈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같은 시기에 페니키아인들과 카르타고와 히브리인들은 무역을 발전시키고 상단을 열고 비단과 차와 향신료의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군사적 침략 대신 민족 간의 동맹과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또 그들은 항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나침반과 지도와 돛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카르타고는 로마인들의 공격에 파괴되었고 페니키아인들은 학살당했으며 히브리인들은 줄곧 박해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생각은 살아남았죠. 지구의 멸망은 대결의 협력보다 우세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전적인 중동은 사람의 욕보다 언제나 강했죠. 인간은 늘 서로 경쟁하고 대립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천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증인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이런 라틴어 경고로 요약됩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 즉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입니다. 증언에 감사합니다, 멜레스 씨. 연예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우리 인간에게 다른 많은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자를 돌볼 줄 알고 약자와 비취업자와 노인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찬양하고 권력을 예찬합니다. 또 무력과 전사들을 숭배하죠. 우리가 보기에 다르거나 이상하거나 약한 것들은 점차 제거됩니다. 우리에게 학교와 병원이 있고 고아원과 양로원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들이죠. 우리는 선량하고 관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건 하찮은 것들입니다. 방청객들은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모두 내쫓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말씀을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신문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더 신문할 것이 없으면 증인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겐 더 신문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제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재판장님과 검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그 밖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우리는 하느님의 걸작입니다. 신성한 동물입니다. 신성한 동물이 그렇게 어리석은가요?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인간이 개구리나 햄스터나 꿀벌보다 낫다고 보시죠? 우리는 뇌가 크죠?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대뇌피질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주름이 많고 부피가 크죠. 하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되었나요? 우리는 공룡들보다 영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멸종을 자초하진 않았으니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고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얻은 약간의 정보에 따르면 그것은 독재자들만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 몇 마리 때문에 소떼를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독재자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의 문제로군요. 그토록 형편없는 독재자들이 어떻게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인이 될 수 있었죠?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들은 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당들이 인류에게 사형을 내리는 버튼을 누르던 바로 그 순간에도 수백만의 선량한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데 왜 인간들은 그들을 놔두고 악당을 건져야 하신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추측하건대 선량한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역설이고 궤변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듣는 사람 수준을 생각해서 배운 티를 내는 말은 좀 삼가해 주시죠. 인간은 더러 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한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가공할 일이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영국에서 8살 난 아이 2명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사내 아이를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 아이들은 장난삼아 그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8살이었습니다. 겨우 8살이었단 말입니다. 8살 난 아이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토록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건을 접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이웃을 해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경찰과 법원과 감옥은 인간이 지닌 죽음의 충동을 강요하도록 억누르던 수단입니다. 만약 그런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모두 살인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인류는 마치 아이가 자라듯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는 인간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에 있었죠.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하는 젊은이들, 자동차를 부수고 술에 취해가지고 싸움질을 벌이는 청소년들처럼 인류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인류는 성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언제나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들은 어쩔 수 없이 있기 마련이고요. 어린 시절에 슈퍼마켓에서 사탕 하나 좀 훔쳐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몰래 도망쳐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밤에 친구들과 패거리를 지어 돌아다니다가 남의 스쿠터를 몰래 타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요!
장하십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인류를 두고 비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아마도 성숙해지는 속도가 느렸다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류는 불우한 환경에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 청소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더 나아지려는 열의를 보였고 계속 진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루 만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가 원하는 증인을 모두 여기로 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 말고도 인간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얘기할 수 있는 증인들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증인이 그토록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인류는 지구가 파괴되기 전에 이미 그 행상을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인류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몰랐죠. 증인은 인류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청소년기에 비유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류의 비행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인류의 손에 의해서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된 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류의 발길에 의해서 능욕당한 숲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망가진 야생동물의 성역이며 그런 훌륭한 망가진 해변도 어땠습니까? 인류는 그 죄를 씻고 있었습니다. 훼손당한 숲에 나무를 다시 심었죠. 인류는 고문을 발명한 유일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자기와 같은 종에 속하는 생명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죠. 다른 동물들도 살생하지만 그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나 먹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제 고양이가 도마뱀 한 마리를 잡아서 1시간 동안이나 괴롭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녀석은 도마뱀의 꼬리를 떼어내고 다리를 하나씩 뽑더군요. 그리고 고통에 겨워 버둥거리는 도마뱀의 몸뚱이에 느긋하게 발톱을 맞고 있었습니다. 결국 녀석은 도마뱀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죽도록 고통당하다가 버려지는 놀이개였을 뿐입니다. 도마뱀이 죽자 고양이는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 시체를 제 침대 위에 떡하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사례일 뿐입니다. 인류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을 다른 종들에게 전염시키기까지 합니다. 자기들 가까이 사는 종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나쁜 길로 가고 있음을 아시고 한 가지 능력을 더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의식입니다. 바로 의식이 있게 인간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위선과 잔혹성과 악의 말인가요? 아니요. 사랑과 웃음과 예술입니다. 헛된 것들이군요.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은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동물들도 사랑하긴 하지만 그건 번식을 위한 것일 뿐이에요. 그들에겐 감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하지만 인간은 그 위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르죠. 예를 들어 인간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내세우면서 가장 참혹한 전쟁들을 벌여왔습니다. 예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저희에게 가르치셨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훗날 그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인간은 그 열정 때문에 광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죠. 인간은 유머를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절망적인 조건을 견뎌내기 위해서 유머를 발명할 필요를 느낀 유일한 동물이죠. 인간은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중국 비단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신 적 있죠? 그것은 거미줄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변변치 못하게 모방한 것이죠. 그럼 미술관에서 고대의 조각 작품들을 보신 적은 있나요? 장미 꽃봉오리에 잘 다듬어진 맵시에 비하면 정확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죠. 발레리나의 사뿐사뿐 뛰어오르는 동작은요? 잔테리가 살포시 오르내리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무거운 동작이죠. 소프라노의 노래는요? 담개꼬리의 울음소리에 비하면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죠. 인간은 로큰롤을 연주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럼 귀뚜라미는요? 귀뚜라미 수컷은 양쪽 앞날개를 빠르게 맞자시켜서 전기 기타를 훨씬 능가하는 빠른 연주를 할 수 있죠. 그림을 그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달팽이는요? 달팽이가 기어다니면서 끙끙거를 분비하는 건 예술이 아니라 배설이에요. 그건 달팽이가 점액으로 그린 그림을 높은 곳에서 전체적으로 내려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과학이 있습니다. 제가 내가 동물에게 과학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과학자로서 이런 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 과학의 힘으로 인간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지구가 파멸을 맞았죠. 동물들은 마구잡이로 새끼를 낳지만 우리에게 피임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0년 뒤면 이 인구가 100억에 이르려는 전망이 나오던 판이었죠.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개체수를 줄여나갈 줄 알지만 인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지구 어디에나 엉켜놨죠. 토끼들조차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데 인간은 개딱지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판자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에게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염도 있죠. 배기가스의 유독 성분을 없애주는 초밀 변화 장치가 있어요. 그래도 대도시 하늘에는 노란 구름이 떠 있었고 오존층에는 구멍이 나 있었죠. 정말 검사님 말씀에 화가 납니다. 인류를 단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검사님 자신도 그 인류의 이런이런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검사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인류는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요. 인류가 악당이라고 칩시다. 우리는 자살행위를 했고 환경을 오염시켰고 그 고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치형이 독재자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에게 잘못이 많다는 점만 강조하지 말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님 주장대로 인류는 그토록 결함이 많았지만 300만 년 넘게 생존해왔습니다. 비록 지난주에 파국을 맞긴 했을지언정 그토록 오랫동안 문명을 갖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인류는 대단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성공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자신들의 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동물이, 인간 말고 어떤 동물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류의 모험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훌륭한 점입니다. 인간은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도 압니다. 우리 두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우린 서로 싸우고 모욕했지만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동 양식이며 인류가 무죄 판결을 받아 마땅한 까닭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전 모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소인에 대하여 인류가 무죄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과실치사라는 소인에 대해서도 인류는 무죄입니다. 축하합니다, 말드니 변호사. 멋지게 승소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아니, 멜리스 검사. 잠깐만. 가만 보니까 내가 보기 좋게 당한 것 같은데? 안 그래, 검사? 아니, 라울? 뭐라고요? 어머나. 나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나랑 자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어. 이건 속임수일 뿐이야. 내가 원해서 당신이랑 자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라고 장깨를 부리고라고. 내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인류에 대한 무죄 판결은 내가 당신이랑 자야 한다는 걸 뜻하잖아. 잠깐만요. 내가 마치 당신과 자기 위해서 지구를 폭파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데 지구를 폭파한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그 뻔한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당신의 그 안경 너머로 드러나는 음탕한 눈빛을 보는 알아. 당신은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영리한 줄 알겠지만 내 눈을 못 속여. 불만이 있으면 상소를 해서 재판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상소를 안 하면 우리는 인류의 몸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게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나는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랑의 행위도 할 수가 없어. 억지로 하려고 해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게다가 내가 이미 말했듯이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하고 정반대야. 아니, 인류를 위한 일인데도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의식을 지닌 인류, 사랑과 웃음과 예술을 지닌 인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 인류를 위한 일인데도요? 나는 당신이 처음에 성가셨어. 그 다음에 당신에게 실망을 했고 짜증이 났지? 근데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이 혐오스러워. 와,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당신은 매력적인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인데 말이에요. 내가 어떤 환상을 품고 있든 상관하지 마. 이제 나에게 남은 건 그것밖에 없어. 하와가 아담의 이상형이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쌍의 커플이에요. 당신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 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손가락들의 생김새를 보면 아주 많은 걸 알 수 있어. 나를 어루만진 손가락들이라면 내 마음에 들어야지. 그 손에 익숙해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근데 당신 손은 너무 조각해. 짧게 또 왜 그렇게 짧아? 그리고 당신은 손톱을 막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 더러워. 말든이요. 당신은 저 영상에 나온 독재자들보다 더 아파요. 그들은 저보다 국가주의적 신념 때문에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갔지만
당신은 내 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류의 마지막 불씨를 꺼뜨리려고 했군요. 정말 한심하네요. 아무튼 나 못하겠어. 아무리 마음을 좋게 먹어도 안 될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 좋아요. 이로써 문제는 해결됐네요. 인류는 내 손 때문에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되겠군요.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 따지고 보면 난 당신과 척질 일이 없어. 내가 그렇게는 싫어요?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말이야. 조금 전에 당신이랑 얘기할 때 난 당신 입냄새가 심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 이봐요! 개구리처럼 생긴 외계인들?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 납치하면 안 될까요? 나 이 여자랑 안 어울려요. 정말이지? 전혀 안 어울려요. 나는 긴 생머리에 가슴이 빵빵한 여자를 좋아해요. 사실 당신들은 내 취향을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저기 라울. 내 생각에 우리가 서로 죽도록 치고받는 거 원치 않는다면 우리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모르는 것으로 하고 다시는 말을 하지 맙시다. 좋죠? 여기는 내 영역이고 거긴 당신 영역이니까 앞으로 다시는 만날 일도 없어요. 끝으로 상소심은 지금 열린 것으로 생각하겠어요. 당신의 그 멍청한 행동 때문에 인류는 재판에서 지게 된 셈입니다. 저기 말이야 라울. 그래. 내가 공정치 못하다는 거 알아. 우리 둘 다 솔직하게 재판을 했어. 알았어. 내가 좀 노력해 볼게. 그 사랑의 얘기라는 그만해.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뭐. 마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성적 환상들의 힘을 빌릴 수도 있을 거야. 그 경우에 저들이 불을 끌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 그리고 최애는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할 때 난 아래에 깔리는 게 싫어. 숨이 막히거든. samantha, 아직 뭐 모르는 모양인데 나 이제 당신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고 싶든 말든 우리에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왜요? 선택의 여지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요. 왜 그래? 미안하지만 당신과 수십 년 동안 여기 갇혀있기 싫어서 그래요. 잠깐 아직 눈오를 여지가 있어. 하지마 아프겠다. 어제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덜 아프네요. 그만해. 당신 미쳤어. 왜 비켜요? 그래, 이 남자 화내니까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네. 잠깐만 조금 잠깐 준비가 안 됐다고. 뭘 하지마. 당신은 이런 짓을 할 권리가 없어.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빨리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인류는 끝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종을 구해야 해. 뭐라고요? 우리의 종을 구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아난과 하와이에도 그건 확실치 않은 일이었어. 그들은 뱀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가혹한 세계에 단둘이 있었어. 하지만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어. 자기네 자식들이 살 길을 찾아 나가리라고 생각했지. 우리 역시 다음 세대들을 믿어야 해. 시련도 시련 나름이죠. 아무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있어요. 이 행성을 떠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아담과 하와는 나그네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 그들은 악조건에 적응했지. 우리가 만약 감옥에서 벗어난다면 새로운 시련들이 닥칠 거야.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변해 나가겠지. 새로운 시련들이라고요? 와우. 외계의 서커스단에서 어린 인간들이 고개를 부리는 모습이 벌써 눈에 선하네요. 주론사의 명령에 따라서 펄쩍펄쩍 뛰어오르면서 불붙은 굴렁쇠를 통과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인간요 인간, 애완인간 사세요. 어린 것들이라 깨끗하고 팔팔하고 발그스름한 것이 아주 예쁩니다. 인간요 인간, 애완인간 샀어요. 한눈값으로 구성드립니다. 족보도 있고 길도 잘 된 인간들입니다. 거세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추잡한 짓을 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여기 인간들은 물지 않습니다. 먹이를 이렇게 주면은 손을 이렇게 핥을지도 합니다. 아주 친해지기 쉬운 인간들이죠? 키우다가 실증 나실 경우에는 화장실 변기에 놓고 물만 내리시면 됩니다. 가엾은 사만타, 인류는 자살했어요. 그들의 행동을 존중해서 우리도 자살합시다. 연대의 뜻으로 말입니다. 싫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이 위대한 자연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이 무엇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제 이 위대한 자연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당신의 노상 왜 그렇게 냉소적이야? 당신 너무 냉혹하고 너무 신랄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가슴속에 심장 대신 돌격을 훔쳐서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밤일이었어요. 달빛은 비치지 않고 별들만 촘촘한 밤이었습니다. 내 나이 12살 때였죠. 나는 부모님을 따라서 바캉스를 갔다가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어서 어느 꼭대기까지 갔죠. 거기서는 별들이 잘 보이더군요. 그 아이는 나에게 별자리들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나는 각각의 별자리가 그리스 신화의 어떤 영웅들과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나는 밤새도록 우주와 은하와 외계인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우리는 스스로를 무한한 우주 속의 아주 작은 존재로 느끼며 완벽하게 한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싱그러운 풀밭에 누워서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말했어요.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선이라고 상상해봐. 그 우주선은 지금 우주 공간 속을 비행하고 있고 우리는 그 우주선의 앞머리에 들러붙어 있는 거야. 그런 다음 그 아이는 공상과학 소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죠. 그의 덕분에 나는 공상과학 소설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학 이야기가 끝나자 그 아이는 내 위로 뛰어 올라오더니 두 무릎을 내 팔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자기 얼굴을 내 얼굴에 갖다 댔어요. 그러고는 내가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나에게 입을 맞췄죠. 그의 입에서는 캐러멜 냄새가 났어요. 걔 이름이 뭐였어? 에스텔, 별이라는 뜻이죠. 나중에 다시 만났어? 17살 때요.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반지를 선물했어요. 안쪽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라는 수식이 새겨져 있는 반지였죠. 와, 멋지다.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그녀의 방에 함께 있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이튿날 그녀를 다른 도시에 있는 기숙학교로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어?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은행에 있는 저금을 다 찾아서 그녀를 찾으러 나갔어요. 오로지 그녀를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우린 다시 만나서 함께 달아났어요. 그랬구나. 우리는 몇 달 동안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나는 피자 배달 광고 전단지를 편지 한 들 속에 넣으러 다녔고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출납원으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그러다 어느 겨울날 저녁에 그녀가 인정 없는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처음엔 사고의 정황을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부인이 폭스바겐 승용차 한 대가 지그재그로 달리는 것을 자기네 집 창문 너머로 보았다고 말했죠. 아마 그 운전자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았던 모양입니다. 그자는 그녀를 들이받고 뺑소니 쳤어요. 처음에 그 광경을 목격한 부인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스텔은 아무의 도움도 없이 몇 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느라 너무나 바빴겠죠. 구조대원들은 너무 떼내게 왔어요. 그들 역시 축제를 벌여야 했을 겁니다. 모두가 함께 축제를 즐기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낙이죠. 그 못된 운전자를 만나니 내가 죽이고 싶었던 건 그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나는 끝까지 갈 용기가 없었어요. 달인 안간 위에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시퍼런 강물을 노려보긴 했지만 차마 뛰어내리진 못했죠. 약을 먹었다가 토해낸 적도 있어요. 목숨을 끊는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 뒤로 나는 진정제와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먹었어요. 나는 자꾸 잠을 잤죠.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것 같지 않은 비몽사몽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있었던 일들은 모두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어요. 정상적인 직업을 가졌고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대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어요. 걸어 다닐 때도 내 발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나에게 남은 건 단 하나. 공상과학 수도뿐이었어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치 그녀를 만지고 그녀의 냄새를 맡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에스텔 그녀가 내 곁에서 좋은 소설들의 제목들을 일러주는 것만 같았어요. 어쨌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내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녀가 살아있을 때보다 웃음이 조금 적어진 것만 빼면 말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겠어요? 그저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겠죠.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키스를 해줬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당신의 동정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인정을 베푸는 것도 원치 않아요. 아우,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만한 여자를 만난 당신이 부러워요. 그토록 어린 나이에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도 부럽고요. 그 뒤로는 모든 게 시들해 보인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함께할 만한 남자를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이야말로 운이 좋은 거예요. 결국 잃고 말 거라면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왜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다가 도로 빼앗아 가시느냐고. 혹시 선물을 도로 거두어 가실 때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재밌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냐고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평생을 함께할 만한 여자를 주었다고 생각하니? 그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지. 자, 이제 내가 그 여자를 데려가겠다. 하느님은 그런 생각으로 에스테를 데려가 줬을까요? 야, 나 이 키스해줘. 뚱딴지 같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서 키스해줘요. 싫어요. 아, 그러지 말고 어서요. 난 남자가 아니에요. 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라. 자, 이제 이 개그를 끝냅시다. 막을 내리자고요. 난 당신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어요. 당신은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어요. 이제는 인생의 좋은 면을 경험해야죠. 좋은 면이라고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는 감옥밖에 없는데? 내가 있잖아요. 나는 하느님께서 성탄절을 맞아 당신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하느님은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하는 뜻으로 당신과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굴지 마요. 스스로 원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이제 원해요. 온 마음으로 갈망해요. 나 아니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요? 투박하고 짤막하고 손톱이 더러운 내 손에 익숙해질 수 있겠어요? 나의 고약한 입냄새를 견딜 수 있겠어요? 사만다, 우리한테 애가 생기면 어떡할 건데요? 당신을 사랑하듯 그 아이를 사랑할 거예요. 이름도 벌써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케빈 어때요? 말도 안 돼. 됐어요. 그만둡시다. 잠깐만요.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른 걸 생각해 볼게요. 그 유구한 역사가 담긴 이름으로 아벨 어때요? 아니면 이카루스나 헤라클레스? 아니면 노아 멜리에스. 아, 그거 소리 듣기 좋다, 그죠? 케빈 멜리에스. 아, 그거 실수였어요. 봐요. 나는 실수하면 그걸 바로 인정한다니까요. 지금 장난칠 기분이 나요? 잠시 잊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인간의 남녀상이 어딘가에 살아있는 한 그 불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떠한 감옥벽도 그 불씨가 활활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할 거예요. 글쎄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믿어야 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이 공경을 더 잘 헤쳐나갈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의심을 의심하라. 그러면 믿게 되리라. 난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까닭은 이제 당신도 알고 있어요. 노력해봐요. 딱 한 번만이라도 해봐요, 나를. 미안해요. 나 못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어려우면 에스테를 위해서라도 해요. 저기, 저 별은 뭐야? 금성인가? 저건 우리 감옥에 묻은 하얀 얼룩이에요. 그러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녹슨 자국들 뿐이죠. 외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라울. 당신은 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존재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그들은 어디에 살까? 멀리 은하의 아주 먼 곳에. 그들은 무엇과 비슷하게 생겼을까? 글쎄, 개구리와 비슷하게 생겼을지도 모르죠. 언젠가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걸요.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선이라고 상상해봐. 우리는 우주선을 비행하고 있고 그 앞머리에 들러붙어 있는 거야. 상상이 잘 안 돼요. 나는 빠르게 스쳐가는 바람이 느껴져. 이런, 우리 방금 별 하나를 지나쳤어. 근데 저 빛은 뭐야? 우주 공간에서는 바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별똥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휘파람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어.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태양의 열기가 느껴져. 우리가 태양 속으로 접근하고 있나 봐. 우주 공간에서는 온도가 느껴지지 않... 어쩜?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야. 세상에! 내가 찾던 왕자님이 바로 당신인가? 당신이야! 내가 찾던 왕자님이야! 것들 좀 봐. 참 귀엽다. 아빠가 그러시는데 저들은 지능이 아주 높대. 우주여행을 막 시작하던 참에 멸망한 모양이야. 엄마가 그러시는데 저들의 암컷은 한 번에 한 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데 근데
알이 아닌 어미 배에서 직접 새끼가 나온대. 왜? 그래도 다행이다. 새끼를 한 마리 정도 낳는다니까. 사료값이 만만치 않았거든. 안 됐지만 새끼가 태어나면 물에 빠뜨려 버릴 거야. 예, 그러지 말고 나 주면 안 되겠니? 좋아. 저것들 기분이 좋은가 봐. 어쩜 빨리 새끼를 낳았으면 좋겠다.